이번에는 우리 그 로테이트 도구 가지고 이제 시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형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먼저 원형을 가지고 와서 진행을 했고요. 원형 도구 클릭해서 원형을 만들기까지 해주세요. 자, 제일 첫 번째 원형부터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원형을 하나 가지고 와주세요. 자, 원형을 하나 가지고 먼저 와주세요. 자, 원형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 하셨다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작은 원형도 함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작은 원형까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작은 원형은 면 색상을 넣어주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작은 원형 만들기를 하는데 얘는 면 색상을 임의로 우리가 단색으로 설정을 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큰 원형 같은 경우에는 면 색상은 없음, 그 다음에 선색을 단색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면 색상을 단색으로 설정을 하고 선색을 없음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원형의 큰 틀까지는 해놨어요. 다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선을 하나 제작을 할 건데요. 선은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줄 수 있는 개체고요. 걔를 가지고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툴을 가지고 와서 얘는 그 엔터 위에 있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얘를 가지고 와서 저는 선을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선은 원 모양을 가지고 와서 진행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 잡았던
로테이트로 클릭하고 회전했었잖아요. 이번엔 조금만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로테이트 도구, 그러니까 회전 도구는 일단 단축키가 R이에요. 이 회전 도구를 가지고 10도씩 이제 복제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딱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하는 게 아마 잘 안 되셨을 텐데요. 그쵸?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제할 때는 일단은 첫 번째로 개체 선택.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개체를 가지고 로테이트 도구 R을 눌러줍니다. 개체를 선택하고 회전 R을 눌러줍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준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쵸? 우리 똑같이 기준점 잡기를 할 건데 얘는 그냥 클릭을 하시면 돼요. 기준점에다가 클릭, 여기다가 클릭. 그쵸? 근데 여기서 보통 클릭을 했었는데 저는 기준점에다가 클릭만 하는 게 아니라 Alt도 같이 누르고 클릭을 할 겁니다.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할 거예요. Alt를 누르고 클릭. 그러면 로테이트 해가지고 딱 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르고 클릭. 혹시나 클릭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Alt 클릭하시면 돼요. 자, Alt를 누르고 기준점 클릭 하면은 이렇게 기준점 여기에 맞춰서 얼만큼 회전할 건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나왔나요? 여기다가 저는 10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OK 하시는 게 아니라 카피를 눌러서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알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요걸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해주세요. 이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 외에 회전 외에 기울이기, 그 다음에 크기 조절, 그 다음에 뒤집기, 도구도 동일하게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작업인데 어떤 것들인지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저는 똑같이 사각형 툴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사각형으로 먼저 보여드린다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기울이기 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지우개 도구의 두 번째 거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얘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 얼만큼 기울일 건지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준점을 세로로 기울일 건지 가로로 기울일 건지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피를 누르면 똑같이 복사하기가 될 거고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주거나 또는 기울이기 도구를 먼저 클릭을 하고 두 번째 기준점을 잡으신 다음에 세 번째 이동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울이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이기 도구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개체를 항상 먼저 선택을 꼭 하고 그 다음에 기울이기 도구로 잡아주시는데 마찬가지로 Alt 누르고 클릭을 하면 그 기준점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기 도구인데요. 크기 도구의 단축키는 S입니다. 스케일에 S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얘도 동일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크기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
비율을 고정할 것인지 비율을 고정하지 않을 것인지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고정은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퍼센테이지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비율 고정해서 들어갈 거냐 여기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거나 또는 기준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크기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Alt 누르고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비율을 창이 떠서 설정하는 것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뒤집기 도구는 여기 보면 O라고 되어 있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고요. 뒤집기 도구는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내가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 잡아주는 구간이고요. 이거는 그냥 정사각형으로 하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변형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요. 자,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뒤집기 도구를 잡아주면 이렇게 세로로 잡을 거냐 가로로 잡을 거냐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에 맞춰서 설정도 가능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먼저 잡고 뒤집어 줄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Alt 눌러서 내가 잡아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 이 부분은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했던 이제 회전, 기울이기, 크기 조절, 뒤집기까지 했고요. 회전의 단축키는 로테이션 R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울이기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은 스케일의 S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뒤집기는 리플렉트지만 얘는 단축키를 O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도구를 클릭하고 기준점 클릭해서 드래그하는 방법. 두 번째는 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 설정 후 적용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도구를 클릭하고 기준점을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속성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이제 변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작업을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얘네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빠르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사실 패스파인더였는데 패스파인더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넘어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을 들어갈 거냐면요.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효과 작업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가우시안 블러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우시안이라고 개체를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효과를 적용해서 거기서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효과는 예전에 이제 CS 버전에서는 필터란에서 또는 오브젝트라는 메뉴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게 CC로 바뀌면서 하나로 이제 나타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효과 안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효과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효과, 그 다음에 포토샵 효과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일러스트레이터 효과를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제 포토샵 효과를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는데 단점은 포토샵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게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이제 아실 테니 설명을 한다면 포토샵 효과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형태로 원래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무거울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효과 가지고 한번 진행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오늘 이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구름 아이콘을 만들어서 종이처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요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올 작업은 구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구름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기 옆에다가 만들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구름 모양을 만들기 위해 사각형 가져오기부터 할게요. 사각형 먼저 긴 사각형으로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사각형을 가지고 오셨다면 저는 사각형 모서리의 이 원형 형태를 최대한 줄여서 둥근 사각형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끝까지 당겨서 빨간 색깔이 나올 때까지 만들어 주신 다음에 떼고 이렇게 둥근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는 원형 툴을 가지고 와서 원형을 여기다가 커다랗게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배치는 이 옆쪽으로 살짝 옮겨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형을 그냥 하나 딱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원형 도구를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저는 여기다가 조그만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름처럼 보이게끔 잡아주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다르게 하고 싶어요 하시면 다르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잡아줄게요. 얘가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느 정도 구름처럼 보이게끔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가지고 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구름의 개체를 드래그해서 전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 툴 V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패스파인더에 있는 쉐입 모드의 첫 번째 아이콘 있죠? 요거를 눌러서 저는 합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름 모양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는 큰 사각형을 하나 만들 건데요. 큰 사각형은 어떻게 하냐면 요 하얀 색깔 아트보드 안에 딱 맞춰지게끔 만들 겁니다. 사각형을 큰 아트보드 안에 이렇게 맞춰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자, 거기까지 사각형이 되셨으면 저는 이번에는 사각형만큼 구름을 뺄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사각형이 사실 구름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맨 뒤로 보내기를 할 겁니다. 색깔이 조금 구분이 될 수 있게끔요. 여러분들 사각형의 면 색상을 변경부터 할게요. 사각형의 색상을 조금만 바꿔놓고 진행할게요. 저는 이 큰 사각형을 V를 눌러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큰 사각형 맨 뒤로 보내기를 할 건데요. 얘는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맨 뒤로 보내기 해주세요. 자, 요렇게 큰 사각형에서 구름이 있으면 구름이 더 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저는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드래그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사각형이랑 구름 드래그 해서 선택하기까지 해주세요. 자, 선택을 했으면 이번에는 여기 쉐이프 모드에서 뒤에 개체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은 없애는 작업, 두 번째 거를 클릭해서 뒤에 있는 개체만 남겨놓고 나머지 거는 없애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개체를 여러 개를 만들 건데 이걸 그대로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택 툴 V를 눌러서 개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체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오브젝트라는 메뉴에 패스에 오프셋 패스,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 패스에 오프셋 패스를 눌러서 우리가 개체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 줄 겁니다. 오프셋을 50으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 거를 잘 보시면 제가 마우스를 조금씩 갖다 대면 점점 작은 애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마우스를 조금씩 움직이면은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파란 색깔 패스로 나타날 텐데 이때 각자 원하는 색상을 조금씩 바꿔줄게요. 저는 기존에 완료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바깥쪽을 보실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이런 색상 보이죠? 이런 색상으로 잡아준 겁니다. 단색으로 각자 원하는 색상 변경까지 해주세요.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효과 적용하기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딱 배울 내용인데요. 자, 개체들을 저는 전체 다 선택할 거예요. 사각형이래. 그 선택 툴로 전체 드래그를 할 건데요. 그냥 조그맣게 해도 전체 드래그 됩니다. 그냥 이렇게 크게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사각형이란다. 죄송해요. 자꾸 선택 툴로 쭉 드래그 해서 전체 선택을 일단 해줍니다. 자, 지금 하는 효과는 종이 느낌이 나게끔 하는 효과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종이 질감이 나게끔 하는 효과는 어디로 가냐면, 일단 개체를 전체 선택이 됐고, 이거를 가지고 저는 윈도우 메뉴 부분에서 이펙트, 그 다음에 이펙트라는 메뉴를 찾아줍니다. 이펙트, 그 다음에 포토샵 이펙트라고 구분되어 있는 애 제일 첫 번째 보면 이펙트 갤러리라는 애가 있어요. 이펙트 갤러리, 얘를 눌러줄 겁니다. 이펙트 갤러리. 혹시나 저처럼 너무 큰 사람들은 하단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요렇게 돼 있는 애들 있거든요. 이걸로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컨트롤 숫자 0번 눌러주시면 요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컨트롤 0번 눌러서 딱 맞춰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어떤 거 진행할 거냐면 여러가지 폴더가 옆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맨 밑에 텍스처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텍스처, 얘를 눌러서 열어줍니다. 텍스처. 자, 텍스처 안에 텍스처리즈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텍스처화라는 애고 여기서 종이 질감을 만들 겁니다. 얘를 눌러주면 약간 확대해보시면 이렇게 종이 질감처럼 딱 느낌이 약간 날 거예요. 바로 그냥 뜹니다. 자, 요렇게까지만 설정하고 저는 바로 OK 눌러서 마무리 지어줄게요. 아마 제가 아까 전에 포토샵에서 가지고 오는 형태라서 좀 무겁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가 좀 무거워요. 데이터 용량을 좀 많이 차지하는 효과라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사각형 도구를 들고 와서 아트보드에 맞춰서 드래그해서 만들기까지. 여기까지 했으면 선택 툴 V를 눌러서 저는 드래그해서 개체 전체 선택하게 할게요. 얘를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냥 드래그로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기.
자, 드래그까지 해주세요. 다시 보여드린다면 전체를 드래그한 다음에 숫자 컨트롤 숫자 7번을 딱 누른 순간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이 되면서 바깥쪽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지어집니다.